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는 이미 기존에 작업을 하고 있던 RDD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RDD로서 데이터셋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 또는 뭐 영어 문서에서 단어의 발생 빈도들을 이제 측정했을 경우에 이제 단어의 발생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문서로부터 개별 단어들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RDD의 변환 함수들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단어의 발생 빈도를 이제 측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데이터 처리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RDD보다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그러한 데이터 처리나 변환 작업을 처리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단어별로 어떤 단어가 발생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RDD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단어를 이제 문서의 각 라인으로부터 단어들을 추출해내고 그 단어들을 이렇게 소문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 하나로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그 단어에 추가해서 1이라는 이제 숫자를 추가한 이런 이제 튜플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미 워드 카운트 예제에서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단어별로 어떤 단어가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RDD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RDD를 가지고 작업을 계속해도 되고 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데이터 프레임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처리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제 데이터셋 RDD가 보면 이게 구조화된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셋인데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셋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RDD보다는 데이터 프레임이 여러 가지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여기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toDF라는 변환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RDD 이름에다가 이렇게 toDF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그것을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 RDD 이름이 word and one이었다. 그러면 word and one .toDF 해서 가로 안에는 스키마를 이제 입력을 하는데 만약 스키마를 입력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 줍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난 동영상에서 공부한 것처럼 스키마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스키마를 입력을 해 줘도 되죠. 스키마를 입력을 해 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주지 않고 그냥 하면은 이렇게 스팍이 알아서 이렇게 칼럼 이름을 이제 부여를 해주죠. 그래서 언더스코어 1, 언더스코어 2에서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칼럼 이름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그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변환 작업을 이제 처리하면 되겠죠.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RDD에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그런 이제 함수를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RDD로 변환하는 함수는 뭐냐면 .RDD라는 그런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워드 DF에다가 를 다시 이제 RDD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데이터셋을 워드 엔드 원 투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 그러면, 워드 엔드 원 투를 이제 첫 번째 위에 있는 세 개의 원소들만 추출해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로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전에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기 전에 RDD를 보면 여기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튜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튜플하고 로우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데이터 구조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거의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데이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아래 예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워드 엔드 원 투에서 리듀스 바이 키를 해가지고 요 첫 번째 칼럼의 값이 이제 키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칼럼이 키고 두 번째 칼럼이 value니까 키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그 value들을 서로 더해라 이렇게 이제 하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각 단어별 빈도가 이 계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꾼 것을 다시 RDD로 바꿔서 reduce by key를 한 거나, 원래 있는 RDD에 대해서 reduce by key를 한 거나 서로 똑같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파크에서 데이터 변환 작업을 할 때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스파크 세션 환경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게 편리하고, 이렇게 뭐 문서라든지 그런 것처럼 구조가 없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는 스파크 컨텍스트 환경에서 RDD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데이터셋을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작업을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toDF하고 .RDD라는 걸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RDD로 작업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작업을 하는 게 편리하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RDD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RDD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이전에 앞에서 크리에이트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뭐 파이썬의 리스트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이제 RDD를 동일하게 create data frame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방법은 toDF를 사용하는 거나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그 메소드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면 혹시 뭐 사용하는데 편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개발해 놓은 스파크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RDD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꿈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것은 다음 강의 자료를 이제 소개함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RDD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려면, 데이터 프레임은 뭐라 그랬죠? 여러 개의 칼럼이 구성되어 있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라고, 셋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프레임은
칼럼이 있는, 그러니까 또는 필드들이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 구조이죠. 데이터 구조이기 때문에 RDD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려면 먼저 RDD 안에 여러 개의 필드가 있어야 됩니다. RDD도 필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페어 RDD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칼럼으로 되어 있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단어하고 일하고 있으면 그 단어와 일 이렇게 두 개의 칼럼이 이렇게 있습니다. 페어 RDD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첫 번째 칼럼은 단어고 두 번째 칼럼은 일.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칼럼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것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면 이 두 개의 칼럼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제 예제에 있는 것처럼 어떤 그냥 숫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뭐 1, 9, 19, 29 그렇게 4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파이썬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RDD로 바꿨어요. 그래서 RDD로 바꾸면 그 각각의 RDD들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1, 9, 19 이렇게 해가지고 칼럼이 하나 있고 각각의 칼럼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RDD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게 칼럼이 없고 그냥 이렇게 원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런 이제 RDD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숫자가 1, 9, 19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각각의 원소의 값을 보면 이 원소의 값이 인테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칼럼이 있는 걸로 이제 바꾸려고 그러면 인테자를 칼럼이 있는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스키마를 추출할 수가 없다. 이런 오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오류가 없어지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똑같은 자료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것을 1, 9, 19 이렇게 해서 인테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런 동일한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안에 칼럼이 있게 그러니까 튜플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한 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튜플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19. 그러면 이제 이게 칼럼이 하나인 튜플이다. 그래서 그 튜플에서 첫 번째 원소를 찾아가니까 첫 번째 칼럼의 값이 인테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변환시켜 주기 위한 방법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어떤 로우가 있다. 그러면 이 로우의 값은 뭐죠? 인테자인 겁니다. 인테자인데 이 로우를 뭘로 바꿔줘야 하냐 하면 그 튜플 옆에 가로가 있으면 이게 이제 튜플을 나타내는 파이썬의 데이터 구조 만드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안에 원소 값 R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콤마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콤마를 해줘야 이게 원소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테이크를 해보면 각각의 튜플들로 원소가 구성되어 있고 이 튜플의 첫 번째 원소 값은 1이고 이 두 번째 그 튜플의 첫 번째 원소 값은 9이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RDD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해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2DF나 또는 Create Data 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주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한 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처리하다 보면 그 프로그래밍에서 동일한 값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인데, 다만 그 데이터 구조가 뭐 숫자를 직접 나타내는 거냐, 아니면 투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투표의 원소 값이 숫자이냐 하는 것처럼 데이터 구조가 서로 다름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실행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고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원인을 잘 이해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 구조에 부합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면 그러한 오류 발생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